지금 이 시각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4시간여 만에 끝났는데요.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신문 시작 전에도 종료 후에도 모두 입을 굳게 닫았던 김건희 씨.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321호. 바로 지난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장소죠. 남편과 같은 자리에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오늘 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현재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부구치소 앞에는 1인 시위를 하는 시민 몇 명만 있을 뿐 생각보다는 조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김건희 씨의 모습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부 여부 전망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최근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도피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씨,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인물입니다. 베트남에서 4개월가량 국외 활동을 하다가 오늘 오후 4시 25분 도착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도착 게이트 앞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대기하고 있고요. 김예성 씨가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취재진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체포된 상태로 이 도착 층에 이 게이트를 빠져나오게 할 것이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 상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정 의원님, 네. 김예성 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검의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의혹의 꼭지점, 정점에 있는 김건희 씨가 지금 구속 기로에 놓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또 감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권 만료 직전이기도 합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사실 파면되고 나서 출국 직전에 전 동업자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권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 나는 한국에서 못 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본인이 나는 집사가 아니다 언론 인터뷰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들하고 좀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못 살죠? 이유 없이 한국에서 못 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뭔가 굉장히 좋은 투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김예성 씨 뒤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46억은 차명으로 해서 본인이 갖고
베트남으로 간 것 같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공정거래위도 압수수색을 했고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정위가 봐준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철저하게 면밀하게 좀 조사 중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16개 김건희 특검의 의혹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플러스 알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 집사 게이트도 곧 뭔가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IMS 모빌리티라는 자본 잠식 회사에 많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184억 원을 총 투자했습니다. 네. 예. 쉽게 이야기 어렵죠. 입국 전에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입국 전에 베트남에서 뭐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예.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제 헤어질 결심을 다 했구나. 각자 도생의 길을 가기로 했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뭐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진술을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김건희 여사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 또 하나는 김혜성 씨가 2018년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관계가 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회사가 부실한데도 대규모 투자를 받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에서 이미 한 차례 수상한 그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까지 조사가 됐었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도 특검에서는 이제 추가로 정황뿐만 아니라 증거와 증언으로 규명을 해내야겠죠. 예. 베트남에서 이른바 도피 생활 또는 국외 활동을 하고 있던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는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문을 통해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김예성 씨가 나와서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도 바로 실시간으로 그 발언 등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경비 관계자들도 상당히 분주해진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네. 여러 인터뷰가 체포되기 직전이라고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니까 몇몇 인터뷰를 했는데 수사에 일단 협조적일 것이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 더 이상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내가 뭐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네, 그 아마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 뉴스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특히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될 것 같으니 빨리 들어와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겠죠. 또 그 사이에 본인의 변호사와 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느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 기업들이 인기 없는 윤석열 정권에 왜 줄 대겠나. 예. 즉 자기 IMS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윤석열한테 내지는 정권을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진짜 IMS라는 데를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이른바 보험성 투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말 자체가 좀 웃기죠. 왜냐하면 이게 23년 6월쯤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된지 1년 남짓 된 시기예요. 그때는 5년 더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 2년 차밖에 되지 않고 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이 셀 때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답하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분도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이제 연루돼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원래는 오후 4시 25분에 김혜성 씨가 탑승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은 도착이 늦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오후 5시 좀 넘어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 항공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그대로 같이 지금 보이는 이 도착층 D 게이트 앞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이신 조기현 위원님, 앞서 김혜성 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집사 관계라는 그런 건 모욕적이다. 또 지금은 절연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듯한 인터뷰 내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2023년에 IMS 모빌리티 투자, 그러니까 예.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이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그 시점에서의 관련성을 끊어내는 게 본인의 지금 혐의 사실 소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한 내용이 뭐 집사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2018년 이후에 절연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배경이 된 어떤 투자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뭐 인기 없던 윤석열 정권에게 줄을 댔겠냐? 그러니까 그 투자들이 정상적인 투자였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험성 투자로 기업들이 한 투자가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졌고요. 참고인 조사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IMS 모빌리티는 340억가량 누적 적자인 회사였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증권금융 같은 사실상 이 금융공기업과 같은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직접 권력이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인 것이거든요. 아마 특검은 어느 정도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김혜성 씨는 입국 직전 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범죄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겠지만 실제 특검에 와서 진술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 역시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서 뭐 지금 인터뷰에 얘기한 내용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제2의 최순실로 만들려는 거는 모욕적이다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더한 일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은행 잔고 조작 같은 거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경우를 보고 저는 처음 봤어요. 은행 잔고를 조작할 수가 있구나라고 처음 보는 그런 사례였는데 그런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 해놓고 나서 최순실 같은 뭐 집사라고 하는 건 뭐 더 모욕적이다.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아는 거죠. 본인이 더한 일을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지금 이건 우리 회사를 보고 뭐 기업들이 투자한 거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더한 것 같아요. 이미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 각자 경영난이랄지 이렇게 문제적 그 이슈들을 안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권력에 좀 잘 보이고 줄을 대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증권금융 같은 데서 왜 이런 자본 잠식 회사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게다가 투자 제안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다 성사가 된 거예요. 184억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부실 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뒷배가 아니고서야 이런 투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특검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기자단에게 알린 바에 따르면 항공기 착륙 후에 보딩 브릿지에서 체포를 한 후에 일반인과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서 인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검 사무실 입구에 도착하면 포토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인치 장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광화문이다 보니까 가까운 남대문 경찰서를 유치 장소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저희가 인천공항 D 게이트, 도착층 D 게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김건희 집사라고 불려왔던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정보다는 조금 이 게이트로 빠져나오는 시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치민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초 오후 4시 25분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게 원래 비행기 편명에 따른 그 계획이었는데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 취재진도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항 보안 관계자들도 상당히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공항 이 모습은 틈틈이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김건희 씨의 4시간 25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 이야기 그리고 목걸이 의혹 계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이 법정에서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특검팀의 관련 브리핑 들어보시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특검보의 브리핑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이 모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제출됐다. 김유정 의원님, 4시간 25분이면 생각보다는 언론의 예측보다는 좀 일찍 끝났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 준비한 내용 분량만 해도 한 850페이지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예. 특검에서 한 3시간 정도, 그다음에 김건희 씨 측에서 한 1시간 좀 남짓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에서 저는 뭐 그 확신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특히 이 목걸이 관련해서는 특검이 제대로 짚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품이 있고 바꿔치기 한 것 같다, 가품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진짜를 찾아야 될 텐데 특검이 고민의 지점이 그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또 서희건설에서 예. 얘기를 했어요.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짜 목걸이가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특검이 언제 그 사실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때문에 8월 6일 날 김건희 씨가 처음 특검에 조사받을 때 예. 이미 그런 저간의 상황들 그리고 뭐 상품권을 계속 세탁해서 그 목걸이를 구입한 그런 정황이랄지 예.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김건희 씨 진술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그걸 가지고 영장에 적시를 해서 때문에 구속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 구속의 어떤 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적은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고가의 목걸이나 샤넬백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의 어떤 녹취록이 나와도 또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와도 끝까지 부인을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마지막까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고 구속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오히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특검이 오늘 영장 발부를 위해서 전략을 잘 짰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미 뭐 그 구속의 사유는 충분히 영장 기재 내용으로도 소명이 되고 있다고 그 추정이 되는데요. 예. 84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냈다고 하면 그냥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상세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단적으로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 범죄 사실과 지금 이제 3가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의혹, 또 통일교 건진법사 의혹의 범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구속 사유가 된 범죄 사실 외에도 증거 인멸 관련된 정황이나 행위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단적으로 이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된 모조품 관련 허위 해명 또 허위 진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게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처음 밝혔고 예. 이번 특검에 출석해서도 그것을 뭐 모친에게 사줬다 또 20년 전에 사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진품이 최초 출시된 게 2015년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특검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빠져든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 수사에 응한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부인할지를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게다가 오늘 진품까지 나와서 법원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소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법원에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대로 그 상황을 법정에 보여준 셈이네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이재용 의원님, 아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서희건설이 이렇게 자수서를 냈다는 걸 예측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겠죠. 예. 그리고 그런 걸 기대 안 했고 못했으니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겠어요? 예. 전 사실 그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송사에 있었는데 오늘 구속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길래 그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한국 그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고민되지 않겠냐. 예.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 속보가 떠 있더라고요. 이 속보를 보는 순간은 이게 구속을 면치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한테 지금에 와서 이 순간에까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나라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안겨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제 생각에도 되지 않을까,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2022년 나토 순방 이후에 3년째 논란 중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과 또 김건희 씨의 입장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토 순방 그 직후에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검찰 조사에서는 목걸이는 모조품이다라고 서면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진술서로 밝혔죠. 그리고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는 모친 최은수 씨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홍콩에서 2010년쯤 모조품을 산 것이고 이걸 선물로 줬다가 순방에 맞춰서 빌려서 찬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저희가 맨 아래 적어놨습니다. 서희건설 쪽에서 우리가 2022년 3월 10일 대선 그 다음 날 3월 11일에 사서 준 게 맞다라고 자수서를 제출했고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그 진품 목걸이를 서희건설에 다시 돌려줬는데 그게 2022년 9월쯤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이후에 반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단에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이 해명을 하고 나서쯤 다시 서희건설의 목걸이를 김건희 씨가 반납을 했다고 추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 목걸이를 두고 정말 뭐 대통령실, 김건희 씨 본인 등등 바뀌다가 드디어 진실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진실에 근접했다고 봐야죠. 사실 전 이 사안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보는 동시에 또 권력의 무서움도 함께 느낍니다.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왜 자수서를 냈을까? 본인이 그 피땀 흘려서 일궜던 기업이 어쩌면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이 자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봉관 회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는 전혀 없겠죠.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여러 주장을 했을 때 그래도 한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부인이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황상 잘 맞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깨진 거잖아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주장들을 내놨을 때 그게 말이 되나? 라고 물었겠지만 그래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온정적인 분들은 이런 주장을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신이 한 그 증언들이 하나하나 다 어떤 증언과 증거들로 인해서 부인되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했었던 얘기가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현실, 이 현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 당원들이나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JTBC 뉴스룸이 보도한 그 인터뷰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서희건설에 판매할 때 그 브랜드, 그 매장의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판매 당시에도 선물 받을 사람이 혹시 김건희 씨 아니냐고 그 매장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건데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서희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했죠. 근데 방송도 나중에 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네, 이 내용을 보면 구매 과정부터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른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샀다가 그 해당 매장에 있는 그 백화점 상품으로 다시 바꿔서 구매하는 여러 귀찮은 과정을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구매 내역을 좀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애초에 이 구매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을 예측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누가요? 서희건설에서 상품권을 여러 번 바꿔치기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 보이죠? 저게 도대체 신세계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상품권을 교환을 하면 예.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거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보통 백화점 상품권으로 뭐 살 때는 그걸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할인 수단으로 쓰는 건데 예. 합법적으로 저거를 한 백화점에서 다른 백화점을 했다는 건 오히려 그거를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뭔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저 진짜 조기현 변호사님한테 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네, 질문하시죠. 네. 아니 왜 처음에 이제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지인한테. 그러면 9월에 돌려줬으니 이게 좀 멋쩍긴 하지만 그냥 돌려줬다고 하면 되는데 지인한테 진짜 빌려서 왜 그거를 중간에 가짜 모조품 이 얘기까지 법리적으로 무슨 득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초에 2022년 6월 순방 직후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진실의 실체는 뇌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거짓말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매됐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금원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세탁 과정인데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미 받을 때 대가성 거래였다는 사실이 어느 정황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빌려서 돌려줬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한다고 해서 이 혐의 사실이 바뀌지 않고요. 특히 뇌물죄에서는 반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수했을 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서희건설도 이게 나토 순방 이후에 그때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반납했다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뇌물죄가 성립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 그 진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실체 규명이 더 훨씬 수월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된 게 다행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당장에 거짓말로 실체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김건희 여사는 무슨 근거에서 저렇게 자신감을 갖고 수사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전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검찰을 배후에서 얻고 대략 이런 정도의 거짓말로도 다 무혐의 처분받고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특검 수사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수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 이미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는 건 이미 뭐 공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서희건설이다라고 또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이어질 그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가성으로 그 매관 매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 선물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고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뜬금없이 간 거 아닙니까? 차관급 자리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받았는데 지금 몇 달 있다가 돌려줬는데 그것도 왜 돌려줬냐? 도대체 지인한테 빌렸으면 지인은 누구냐? 언제 빌린 거냐? 돌려는 준 거냐? 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확대돼서 이걸 돌려줬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도 이미 뇌물죄는 성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빌렸으면 공짜로 빌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이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빌렸냐, 돈 주고 빌렸냐 이런 문제들까지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희건설의 맞사이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건 전개가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돌려주나 하루 이틀 있다가 돌려줬으면 또 이건 상황은 달라진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고요. 예. 그래서 그냥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해명을 했었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도 거짓 해명으로 지금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아까 앞서 이봉관 회장이 이제 와서 자수서를 제출한 그 맥락을 한번 분석은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아까 김혜성 씨와 마찬가지로 이봉관 회장 쪽도 더 이상 김건희 씨와 한 편이 돼서 이득이 될 거 없다 이렇게 본 거겠네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사실 뭐 이번 보도가 또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진품 목걸이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전 의문스러웠는데 뜻밖에도 그 전달해준 측에서 본인이 갖고 있다, 본인이 줬었고 문제가 된 이후에 돌려받았다라는 자수서를 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뒷면에는 분명히 이번 일에 계속해서 끌려갈수록 서희건설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명품을 차야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충분히 그 부인의 자격만으로도 명품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왜 예. 그것을 굳이 빌려서 나토 정상회의에 그걸 착용하고 갔는지 그 전에 또 이미 실무진에서는 이 목걸이를 차고 가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누구도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했었던 게 아닌지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예. 이런 권력이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아닌지 참 여러 면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권력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추정해 주셨는데 그런 분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또 봐야 할 의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걸이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이 고가의 시계 청탁 의혹까지도 터졌습니다. 뭐 바쉐론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5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그 대통령실에 로봇 개가 이렇게 대통령실 경비를 맡았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걸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업가가 김건희 씨의 요구로 이 시계를 사서 줬다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번에 시계입니다.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시계를 보고 이 서씨라는 사람이 차고 있는 걸 보고 나도 그런 시계 필요하다. 예.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 하니까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그 매장에 가서 그 서씨가 VIP인데 추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매장 직원하고 김건희 씨가 통화까지 해가면서 예. 스위스 본사의 재가를 얻어서 추가 할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계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이 서씨라는 사람도 돈을 전액을 다 지불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를 지불했는지 김건희 씨가 예. 그런 얘기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들고 아크로비스타 자택에까지 가서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로봇계의 수의 계약 맺은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또 이때도 또 명품 넥타이를 뭐 여러 개 또 선물도 했고 또 개인으로서 후원금 한도액인 1,000만 원 후원도 했고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정말 김건희 씨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당선인 직후에 지금도 클릭하면 나옵니다. 자주색 후드티, 그다음에 통 넓은 청바지에다가
흰색 슬리퍼처럼 생긴 신발, 뭐 3만 원대 신발, 이러면 이 소탈하고 검소한 대통령 부인 이러면서 얼마나 극찬들을 했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그랬는데 명품으로 그냥 목걸이부터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발까지. 이런 모습과 얼마나 큰 차이가 느껴집니까? 국민을 정말 기만하고 속인 거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특검에 가서 계속 거짓말하고 특검도 속이고 또 국민을 또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앞뒤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을 어디까지 속이려고 했는가?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법을 우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예, 시계 의혹까지도 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 상황도 수시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약 5분 정도 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인천공항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이고요. 당초 입국장, 도착층이라고 하죠. 입국장 D게이트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동선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다른 게이트, 같은 D게이트인데 동선이 좀 바뀌었군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취재진의 그 동선이 바뀌어서 급히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5분 정도 뒤면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그리고 4개월 동안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던 그리고 내일 여권이 무효화가 될 처지였던 김예성 씨가 곧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와 함께 엮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다만 최은순 씨의 그 잔고 증명서 조작 관련해서는 그때는 상당히 실수를 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보험성 투자 기업들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보고 김혜성 씨의 사업체에 투자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인터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김혜성 씨의 모습은 잠시 후 저희가 계속해서 인천공항 상황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콘스탄틴 시계 이슈로 돌아가면요. 조기현 위원님,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계속 여쭐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김건희 씨의 오빠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보증서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물 확보만 안 됐지 실제 뭐 증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이 된 거고 뭐 김건희 여사 측하고 실제 이것을 매매해서 전달했다는 분의 진술까지 있으니까요. 다만 이거에 지금 이 역시도 너무 뻔한 이 허위 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했던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이 대리 구매를 했다는 건지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해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앞에 사건들하고 다 결부시켜 보면 지금 당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또 뭐 이 계속된 어떤 명품 관련 수수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5칸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역시도 그 대가성 교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해명조차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특검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김건희 씨의 이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이걸로 끝일까? 더 나오지 않을까? 참담한 심경이고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권력을 얻고 난 이후에 발생된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따지고 보면 아까 이 집사 게이트의 시작이 된 이 신한저축은행 잔고 위조 사건부터 도청동 땅 문제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등등등 이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동업자들은 전부 사법 처리되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지금 대통령 영부인까지 돼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원래 김건희 씨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늦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진상이 규명이 돼서 마땅한 법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 왔다. 더 이상 부인하고 뻔뻔한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의 국민적 동정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 영장의 어떤 발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특검팀이 오늘 영장 심사에서 이런 내용도 법정에 제시를 했습니다. 샤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씨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도 분류가 되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백을 밖으로 왔을 때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 목소리 같았다라는 샤넬 매장의 직원의 진술을 새로 확보해서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내놨습니다. 결국 이것도 관련된 의혹 계속 부인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진술을 또 탄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하나의 카드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 2년 내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특검이 결정적으로 가져온 거는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고, 예. 근데 이렇게 쭉 아까 나열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드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분한테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누가 가지고 오고 그걸 받고 그거에 대한 청탁이 있었으면 그거를 들어주거나 예. 했고, 그리고 만약 하나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김혜성 씨는 자기가 연을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런 걸 아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연을 끊었지만 집사라는 건 이미 벌써 그때 다 소문이 나 있었고, 그 연을 끊은지 안 하는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보험을 들기 위해서 김혜성한테까지도 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보니까 글쎄요, 이거 외에도 다른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사실 그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진짜 역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많은 국민들이 아주 상세한 그런 수사 상황을 떠나서 이런 의혹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니 영부인이 됐으면 저렇게 명품 브랜드를 굳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근원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혹시 또 한때 여당이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예.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나 시계가 명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지위는 이미 명품의 대상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런 상황에서조차 왜 그런 고가의 목걸이나 시계 이런 명품에 집착했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명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국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의혹을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본인이 사랑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망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예. 분명히 일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후보 시절에 그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천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하여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 대상 가운데 16개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3개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의 그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지금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끝은 어딘가. 전 사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거의 8분홍선, 9분홍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더 그 능선이 길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예.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전혀 국민들로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김건희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할 때 취재진들이 던진 질문에 그 목록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특검 출석 당시의 그 발언의 의미를 물었고요. 또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그리고 명품 시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콘스탄틴인가요? 그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그냥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오늘 굉장히 큰 기점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건 의혹이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그 서희건설의 그 목걸이 의혹 같은 경우는 자수서를 직접 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다라고 봐도 법적으로 무방하지 않습니까? 뭐 재판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사실로 볼 텐데요. 이 범죄 혐의 사실은 오늘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예. 증거인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분이 결정적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전에도 이미 이 탄핵 심판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노트북을 포맷하고 또 문고리 3인방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는데 뭐 이미 오늘 반클리프 목걸이의 진품 제공으로서 예.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박할 필요도 없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은 범죄에 대한 소명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략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특히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은 이 지위, 이 혐의자의 지위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의 이 주범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고 실제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부가 되는데 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라고 나오면 이건 기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상당히 소명됐고 이건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단에서 혐의 사실의 소명 부분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 아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의혹 또 건진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사실관계 확인이 있고 관련된 진술이나 물증, 참고인 진술까지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재판부가 범죄 혐의 사실도 소명이 됐다고 볼 것 같아서요. 예.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의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영장 심사에서 김건희 씨가 1분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일들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봐 달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광범위한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항변일까요? 특히 주가 조작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까지를 다 들추어내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 전에 지은 죄를 결혼하고 나서 무혐의로 덮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럼 결혼 전에 지은 죄는 다 무죄여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주가 조작 주포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종호 씨나 김건희 씨 다 BP 패밀리였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만 그 사람의 표현이죠. 우리만 달려 들어가고 김건희만 풀려나면 예.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고 뻔히 공범들은 다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김건희 씨만 빠져나온 그 부분 이거는 검찰이 봐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로. 그러니까 다시 재수사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길래 그 부분에 대한 신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줄 알았는데 예. 결혼 전에 일 가지고 이거에 억울하다,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참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결혼 후 또는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그 부인 시절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만한 것인가, 그걸 인정한 것인가 이런 또
그렇게 해석하는 뭐 온라인에서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맥락은 여기랑 상통한다고 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예. 이 맥락과 상통한다고 보는데 이게 고도로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치적 레토릭이죠. 근데 거기에 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이게 신분 없이 책임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 책임질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으로부터 책임질 게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예. 결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은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 갈 수 있었는데 권력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까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사면됐습니다만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과도한 수사였다. 정치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본다면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측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저희 지금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 여야 할 것 없이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까 서희건설 자수서 등등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씨가 곧 인천공항을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 모습은요. 지금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기다리고 계신데요. 인터뷰 하다가 중간에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